요즘 제가 TV를 보면 전과 다르게 이 백종원 아저씨께서 뉴스에 계속 안 좋은 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원산지를 속였느니 무슨 법을 위반했니 등등 요즘 워낙 밈 같은 게 금방 만들어지는 세상이니까 그 유명한 뮤지컬 노래 하나 있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이거 그 노래로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노래 한 곡을 뚝딱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도대체 백종원 대표가 법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 로맨즈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처벌을 받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큰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산지 표기법 위반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백다방 커피도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잖아요. 여기서 판매했던 신제품 중에 쫀득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우리 백다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면서 판매했었는데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이 아닌 중국산 일부가 포함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서 누군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라고 선전을 했으면 당연히 소비자는 100% 국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산 1, 중국산 9의 비율인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홍보하면 그건 과장 광고일 뿐만 아니라 뭔가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고구마빵 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된장, 한식포차, 낙지볶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어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의혹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농지법, 건축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본코리아가 자사의 된장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충남 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공 및 처리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국내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생산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된장 재료가 중국산입니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국산 재료의 수급이 어렵다고 하지만 법을 잘 지켜서 생산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조금 아니한 생각을 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건 우리나라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산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면요 우리나라 진흥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중국 진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종원 대표는 예산에 있는 예덕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예덕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부지에 불법 운영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임야가 뭐냐면 산지나 농지를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몇 평을 갖고 있는 내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학생들이 쓰고 있어서 철거할 수 없겠지만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임야에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집니다. 그러면 시나 군에서 나와서 정말 엄벌 쳐야겠다고 과태료 내겠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집이나 상가집이 알겠지만 준공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임야에는 절대 준공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엄청 위법한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논란 의혹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본코리아가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축제 당일날 사과 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심지어 고기를 굽는 철망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건축자재로 쓰이는 철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이걸 제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혹시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해서 꼭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가 골목 식당 등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위생입니다. 위생. 근데 자신의 위생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게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해당 법에는 식품용 기구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다 사용하는 기구라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식품 조리식 식품용으로 인증된 기구를 사용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가 좋으면 뭐합니까? 식품용 기구가 막 이상한 철 이런 거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테인리스를 썼어도 새로 산 농약 분무기여도 결국 규격 이외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입니다. 새롭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더번코리아가 운영하는 생활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인데요. 이런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번코리아의 입장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되지 않았다라면서 일부 가맹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 참고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더번코리아 본사에 대해서 수시 근로 감독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의혹들로 인해 만약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벌이 뭐 법인에 되는 건지, 만약에 진짜 백종원 대표이사한테 되는 건지. 일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처벌이 생각보다 정말 강합니다.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또한 심지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적발됐고 또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둘 중 하나만 처벌 내리는데 이건요, 특이하게 병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의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농지법 제59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예산국 급식실로 문제가 되는 건축법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식품위생법은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9조 사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백종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이나 신고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무혐의가 나오고 또 어떻게 검찰에 송치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바뀌겠지만 확실한 건 예전만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이 뭔가 원산지를 속였고 잘못된 기구로 조리한 거라면 누가 먹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블랙리스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다른 사업장 취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더더욱 피하기가 어렵겠죠. 법인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인데요. 모든 법이 양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법률에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님이 앞으로는 더 이런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잘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백종원 대표의 입장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장도 되고 그리고 유명한 기업인이고 방송인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꼼꼼히 보고 다른 데는 고발 안 할 걸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철저히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백종원 대표가 이런 법적 논란과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진 변호사 신영권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